그 1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는데 말씀 잘 들었어요.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완벽한 과거 청산 없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무리한 적폐 짜내기인지 적폐 청산인 건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인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영 방침 전부 다 바꾸어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문재인 케어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비판을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께서 주신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70% 중반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호도해서 홍보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곳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또 오늘 금방 갤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요, 73%예요. 직전 조사보다 8%가 뛰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하는 분들 역시, 우리 정당은 역시 국민의 흐름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결코 무리하게 적폐를 쥐어짜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 아니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비상안전기획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 지침을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통보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 파기되는 게 원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까? 그 문서가 지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지 여부는 지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그 당시에 담당했던 비상기획관이 누구신가요? 퇴직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현재 비상안전기획관 최태웅입니다. 네. 전임은 오재복 비상안전기획관이었고요. 예.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비상안전기획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다 받으셨습니까? 요 자체는 별도로 인수받은 적은 없고요. 네. 요 자체가 전부 비밀로 이렇게 안보실하고 저희 복지부하고 이렇게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 지침에 의해서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비밀 보존 기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현재는 파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통상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문서를 수정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통상 다 수정을 합니까? 예, 원래 국가안보위기 지침은 2013년도에 저희들에게 책자 형태로 하달이 됐었습니다. 그 하달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문서가 없기 때문에 뭔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는 확인하기가 근데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부당한 명령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 복지부를 동원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밀을 수정하고 하는 것은 생산한 부서에서 수정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에서 원래 생산한 국가안보 위기관리 지침이기 때문에 수정된 문건을 8월 8일부로 수정하라고 이렇게 지시 문건을 저희들한테 그거는 조직 생리 속에서 주시는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그것이 지금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조직적 시도 속에 보건복지부의 부서가, 보건복지부 전체가 연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론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네네.
제가 시간대를 한번 볼게요.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시간이 오전 8시 49분이에요. 단원고 학생이 119에 최초로 신고한 시간은 8시 52분입니다. YTN 세월호 사고가 최초 보도된 시각이 9시 19분입니다. 복지부가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2014년 4월 6일자 복지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인근 보건소에 의료 지원을 준비시키고 구조자 집결 예정지인 진도 팽목항으로 현장 응급소 차량 및 1차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한 시간이 9시 40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 시간대에 따라 대응을 한 것으로 쭉 나와요. 대단히 긴급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잘한 일입니다. 이 판단은 복지부 자체의 판단이었든 아니면 관계부처와 유선상으로 연락을 진행을 하면서 복지부에게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든 간에 긴급하고 적절한 행동이었어요. 장관님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잘한 행동을 하고도 여기에 계신 상당한 수의 많은 분들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사항을 그 당시에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를 수정하라는 9시 반 최초 보고 시점을 10시로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총괄 책임을 국가안보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재난 관련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으로 바꾸라는 이런 문서 수정사항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여러분들 역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복지부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대응 과정, 국가적 범죄 행위, 은폐 과정, 조작 과정에 여러분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대응해놓고도 불구하고. 장관님,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왜 복지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 있는 공무원과 영혼 있는 공무원 집단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보건복지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야 간사님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은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오모 비상기획관, 공교롭게도 육사 출신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와대 파견자, 아마 퇴직하신 분 같은데 김현정 국장, 이런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분명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그 상황을 소상하게 청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소관 부처로서 일을 잘하고 나서 조직적 국가의 범죄 행위, 은폐 행위, 조작 행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까?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엄밀하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분 20초는 다음번에 쓰겠습니다. 1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결코 무리하게 적폐를 쥐어짜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 아니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비상안전기획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 지침을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통보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 파기되는 게 원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까?
그 문서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정된지 여부는 지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비상기획관이 누구신가요? 퇴직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현재 비상안전기획관 최태웅입니다. 네. 전임은, 오전, 그 생산한 부서에서, 수정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에서 원래 생산한 국가안보 위기관리 지침이기 때문에 그 수정된 문건을 8월 8일부로 수정하라고 이렇게 지시 문건을 저희들한테 그거는 하단에서 받은 겁니다. 그 조직 생리 속에서 주시는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그것이 지금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조직적 시도 속에 보건복지부의 이 부서가 보건복지부 전체가 연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론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네네. 제가 시간대를 한번 볼게요.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시간이 오전 8시 49분이에요. 단원고 학생이 119에 최초로 신고한 시간은 8시 52분입니다. YTN 세월호 사고가 최초 보도된 시각이 9시 19분입니다. 복지부가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2014년 4월 6일자 복지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인근 보건소에 의료 지원을 준비시키고 구조자 집결 예정지인 진도 팽목항으로 현장 응급소 차량 및 1차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한 시간이 9시 40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 시간대에 따라 대응을 한 것으로 쭉 나와요. 대단히 긴급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잘한 일입니다. 이 판단은 복지부 자체의 판단이었든 아니면 관계부처와 유선상으로 연락을 진행을 하면서 복지부에게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든 간에 긴급하고 적절한 행동이었어요. 장관님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잘한 행동을 하고도 여기에 계신 상당한 수의 많은 분들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사항을 그 당시에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를 수정하라는 9시 반 최초 보고 시점을 10시로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총괄 책임을 국가안보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재난 관련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으로 바꾸라는 이런 문서 수정사항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여러분들 역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복지부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대응 과정, 국가적 범죄 행위, 은폐 과정, 조작 과정에 여러분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대응해놓고도 불구하고. 장관님,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왜 복지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1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는데. 말씀 잘 들었어요.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완벽한 과거 청산 없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무리한 적폐 짜내기인지 적폐 청산인 건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인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영 방침 전부 다 바꾸어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문재인 케어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비판을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께서 주신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70% 중반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호도해서 홍보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곳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또 오늘 금방 갤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요, 73%예요. 직전 조사보다 8%가 뛰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하는 분들 역시 우리 정당은 역시 국민의 흐름과 회복 비상안전기획관이었고요. 예.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비상안전기획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요 자체는 별도로 인수받은 적은 없고요. 네. 요 자체가 전부 비밀로 이렇게
안보실하고 저희 복지부하고 이렇게 그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 지침에 이거에 의해서 모두 그 자동으로 이렇게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비밀 그 보존 기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현재는 파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통상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문서를 수정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통상 다 수정을 합니까? 예, 저기 원래 국가안보위기 지침은 2013년도에 저희들에게 그 책자 형태로 하달이 됐었습니다. 그 하달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문서가 없기 때문에 뭔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라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는 확인하기가 근데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부당한 명령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 복지부를 동원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밀을 수정하고 하는 것은